자, 이제 전형별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부분은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여기를 깊숙이 이해하려고 하시면 앞부분을 헷갈립니다. 근데 여기를 얘기하지 않으면 너무 수박 겉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 준비한 거예요. 자, 학생부 교과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신을 숫자로 비교한다 그랬죠. 그래서 내신을 숫자로 비교하기 위해서 각 대학은 내신을 환산하는 공식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성적을 그 공식에 집어넣어서 환산된 점수로 줄 세워서 들어가는 전형이다. 그런데 수능 최저가 있을 수 있다. 야, 우리 학교에 지원하려면 최소 이 정도는 수능 성적 받아야 돼. 그런 게 있다고 했죠. 자, 그 관점으로 볼게요. 자, 그러면 고등학교 내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봐야 되는데요. 2015 개정교육과정,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아이들까지 듣는 이 교육과정은 공통과목이라고 하는 필수 과목이 있어요. 이건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이 다 똑같이 듣는 과목이고요. 선택 과목이 있는데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어요. 이 중에 요 선택 과목 중에 일반 선택 과목은 1등급에서 9등급 상대평가 줄 세워서 비율로 등급이 나가요. 그런데 여기 진로 선택 과목이나 일반고에서 배우는 전문교과, 특목고에서 배우는 과목인데 일반고에서도 가끔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A, B, C 3단계 절대평가예요. 줄 세우지 않고 너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이면 B, 80점 미만이면 C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은 이왕이면 상대평가 점수로 아이들 보려고 하는 거죠. 네가 300명 중에 상위 4% 안에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대입에서는 요 상대평가 등급이 더 잘 활용돼요. 자, 그러면 등급이 어떻게 나오냐면 과목당 1등급은 상위 4%, 2등급은 4% 바로 밑에서부터 11%까지, 3등급은 12%부터 23%까지, 4등급은 40%, 5등급은 60%까지예요. 그래서 한 학기가 끝나면 중간고사 몇 점, 기말고사 몇 점, 수행평가 몇 점 이렇게 나오는데 각 평가 점수의 비율이 나와서 그 비율대로 합산해서 너 이번 학기 수학은 95.7점이고 네 점수는 전체 300명 중에 9등에 해당해. 그럼 너 상위 3%잖아? 그래서 4% 안에 들으니까 너 1등급이야. 이렇게 좀 디테일한 성적표가 나와요. 근데 학교생활기록부에 이걸 다 적으려면 칸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1학년 때 수학 과목에서 4단위 일주일에 4시간씩 수업 듣는 수학 과목인데 95점을 받았고 다른 애들은 56점, 표준표 22.5점인 그 과목이었어요. 되게 잘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수강자 300명 중에 95점, 90점 넘었으니까 성취도는 A고요. 상위 4% 이내들은 1등급이에요. 이렇게 학생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학종에서 학생부를 분석한다 그랬죠. 과목 평균이 90점에 가깝고 표준 편차가 작으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는 학교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평균이 50점이야? 전 300명이 시험 봤는데 50점 맞은 애들이 평균이야? 그렇게 공부 잘하는 학교는 아니구나. 표준 편차가 20이 넘었어. 공부 잘하는 학교는 요게 10 초반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해요. 제가 5인 학교도 봤어요. 용인애들 보고. 자, 그러니까 일반고에 평균보다 굉장히 잘 본 친구가 1등급이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5개 학기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다양한 과목들마다 등급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성적을 다 합산해서 전 교과의 과목 내신 평균은 2.27등급, 국영수과 한 과목만 딱 자르면 2.14등급, 국영수 4과만 딱 자르면 1.21등급, 국영수 4만 하면 1.97등급, 국영수과만 하면 2.19등급 이렇게
과목의 조합에 따라서 나의 등급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계산해서 지원 가능한 대학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 전공이 잘 맞겠죠. 국어, 영어, 수학, 사탐 반영할 때 1.97로 가장 성적이 좋네요. 그러니까 내가 성적이 잘 나오는 조합을 공식으로 활용하는 대학이 좋겠죠. 뭐 이런 것들 머리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근데 많은 학부모님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 1등급은 상위 4%죠. 2등급은 누적 기준 11%, 상위 11%까지고요. 3등급은 23%까지예요. 자, 아까 보신 것처럼 어떤 아이가 수학 한 과목을 1등급 받으면 300명이면 상위 4%까지가 1등급이니까 12등, 수학의 12등까지가 1등급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3년 동안에 누적된 등급도 상위 4%까지가 1등급이니까 1등급은 12명, 1.0이 12명 있는 줄 알아요.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자, 국어도 상위 4%, 수학도 상위 4%, 영어도 상위 4%, 과학도 영어 4%인 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잠시만요. 300명이면 수학 상위 4%는 12명이잖아요. 자, 이 12명의 학생 중에 국어도 1등급인 학생은 12명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당연히 작죠. 수학만 잘하고 국어 못하는 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수학도 1등급인데 국어도 1등급이고 영어도 1등급인 학생은 12보다 많을까요? 작을까요? 당연히 작죠. 무조건 작아요. 자, 그럼 사회도 1등급이면요? 더 작죠. 과학도 1등급은요? 더 작죠. 그래서 모 입시기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3년 동안 전 과목 내신 평균이 1.2등급인 학생은 0.38%밖에 안 된대요. 계산해 보니까 300명이면 한 명이 1.2등급 나와요. 3년 누적 평균이. 전교 1등 한 명이 보통 1.2등급이에요. 이런 거예요. 1.5등급 정도가 1%, 1.3% 돼요. 그러니까 4명 정도가 스카이 도전해 볼만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중경외시가 아까 2.0 안팎이에요. 가급적 2자 안 달았으면 좋겠어요. 이랬잖아요. 그 정도 나오는 비율이 3.6%밖에 안 된대요. 300명이면 11명밖에 못 가요. 중경외시. 건동홍수 이상은 23명이에요. 서울대부터 건동홍수까지 23명. 인성을 하는 애들이 한 대학, 한 고등학교 300명이 있는 고등학교에 평균 40명 정도밖에 못 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3등급 69명이 아니라 이건 과목당 69명이 33등급, 그 과목은 3등급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국어도 3등급, 영어도 3등급, 과학도 3등급, 모든 과목을 3등급 받는 애들은 전교에 4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생각보다 아이들 성적 잘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등급의 비율이 생각보다 어려운 비율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옆집 친구집 아들은 막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이게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친구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를 반영할 때 1.9등급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대학은 그냥 인문계열, 사회계열 구분 없이 국, 영, 수, 사과, 한까지 다 반영하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국민대는 인문은 국영수사, 자연은 국영수 과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이 친구가 국영수 과로 지원하면 2.19고 국영수 사로 지원하면 1.97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유리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게 유리하겠죠. 자, 이렇게 관심 있는 대학이 내신을 어떤 공식으로 반영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국민대는 국영수, 국영사, 국수영사를 반영하는데 그 과목의 전 과목을 다 반영하고
진로 선택은 3과목만 반영한대요. 근데 덕성여대 보세요. 고교 추천, 국, 영수, 사 또는 과 반영하는데 과목별 3과목만 반영하잖아요. 이 전체 과목도 아니고 3개 교과만 반영해요. 나 수학 자신 없어. 그러면 국어, 영어, 사회만 반영해서 그거 전 과목 반영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덕성여대인데 국, 수, 영, 사 또는 과인데 3개 교과에 각 4과목이에요. 그러면 나 인문계니까 수학 자신 없어요. 그러면 국어, 영어, 사회에 각각 4개 과목씩 12개 과목 잘한 것만 뽑아내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아까 수능 최저가 있으면 합격 컷이 내려가는데 과목 수를 줘서 다시 올려가지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합격 컷을 비슷하게 맞추는 대학이 일부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각 대학별로 어떤 과목을 활용해서 내신을 환산하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냥 이해만 하세요. 흘려드리세요. 어떤 대학이 이거 너무 꼼꼼하게 보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수능 최저 기준이 달리면 저 지방의 일반고 애들 수능 최저 나 못 맞추는데 그리고 지원 안 하잖아요. 그 대신에 그 수능 최저 맞힐 수 있는 애가 상향 지원해서 야 내가 찍어서 몇 문제 맞춰도 나 붙는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가 없으면 꼭 거기에 붙고 싶은 애들, 딱 그 성적대 애들만 지원하는 경쟁률이 낮은 반면 수능 최저가 달리는 순간 내가 수능 최저 맞춰서 한번 극복하는 어떤 변수를 노리기 때문에 경쟁률이 올라가요. 당연하겠죠. 상향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허들이 하나 생기면 그래 내가 저 허들만 넘어가면 올라갈 수 있잖아. 그래서 내신이 좀 딸리는 애들도 지원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 아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가천대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과 수능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 운영했는데 수능 최저 없는 교과 전형 훨씬 경쟁률이 높아진 사례도 있어요. 이러니까 꼭 그걸 그냥 공식처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수능 최저 기준이 딱 달리는 순간 이 기준을 못 맞히는 애들이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수능 최저를 맞추면 내성적으로도 거기 대학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몰려서 경쟁률이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다. 자, 그 다음에 가끔 어떤 대학은 내신을 공식으로 환산해서 숫자로 비교하고 싶은데 숫자로만 비교하기에 뭔가 아쉬워. 그러니까 좀 바보 같은데 내신만 잘 딴 애 있잖아요. 사회성 없는데 내신만 좋은 애들 있잖아요. 야, 그런 애들을 좀 걸러내고 싶어. 이렇게 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보는 대학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명지대예요. 그래서 똑같은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학교장 추천은 성적만 갖고 뽑고 교과 면접 전형은 면접이 하나 추가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면접에 자신 없는 내신 좋은 애들이 나 면접은 자신 없는데 근데 여기는 안 쓸 거 아니에요. 반면에 내가 성적은 좀 낮지만 말빨로 한번 조져서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면접은 면접이라고 하는 허들이 있기 때문에 요 허들을 한번 도전해서 면접 잘 봐서 들어갈 수 있을까?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어떤 거품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높고 반대로 내신이 안 좋은 아이들도 면접 잘 보고 실제로 합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합격한 성적들이 조금 내려가요. 자, 요런 요소들이 있다. 즉 학생부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라는 허들이 있거나 면접이라는 허들이 있으면 합격 컷이 조금 내려갈 수 있다. 요런 거 잘 판단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수능 최저 기준 있는 것들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일부 대학에서 똑같은 교과 전형인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만 지원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전형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요. 수능 위주 전형은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사교육 찬스가 있다라고 모두가 알고 있어요.
대학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교육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수능 위주 전형이 굉장히 높은 학교는 어 학원 사교육이 엄청나게 발달된 지역 아이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일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 아까 얘기했던 고구려 고등학교, 전교생 30명 밖에 없는 학교에서 진짜 성실한 전교 1등, 이 아이들이 인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잘 못 들어와요. 그래서 정부가 야, 너희 모든 수도권 대학은 10% 정도 지방에 있는 일반고 아이들을 반드시 뽑을 수 있는 그런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을 만들어,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각 대학이 어떻게 했냐면 지방의 일반고 아이들을 뽑기 위해서 니네 학교장 추천을 받은 몇 명만 지원할 수 있어, 이런 전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과 전형은 추천서가 있어야만 쓸 수 있는 전형이 있다. 근데 그런 전형 중에 추천서와 추천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졸업생은 지원 못하는 전형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조금 이렇게 다른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